네,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 이발톡톡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지금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 회원분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 비중 조절을 다 하고 있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활용해서 이 폭락장에 자금 투입을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매매를 앞으로도 진행해 갈 거고요. 일단 심리적인 부분은 이렇게 장이 이렇게 좀 내려오게 됐을 때 이럴 때마다 항상 이제 느끼게 돼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상황이 조금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게 되면 굉장히 불안 엄습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단체 톡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처럼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 지나고 보면 OCI라든가 이제 기아차 전에 게임비 전부 추천 나갔던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럼 그때 악재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무슨 망할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이 돌아서 있고 지금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장이 좀 빠지니까. 이렇게 항상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항상 상승만 지속할 수도 없고 하락만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게 대처를 하는 게 트레이딩이다.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겁낼 필요가 없다. 지금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 지금 1000만 계좌의 경우 지금 30만원 손실 중이고 30만원 정도 손실 중이고 계좌에 찍힌 게요. 수익 확정은 지금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수익 확정을 지었고 30만원 정도 손실 중에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만원 손실 중인 건 우리는 손절이 없어요. 손절이 없고 다 바닥 구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금방 회복해서 돌아설 겁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매주 계좌 보고를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폭락을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장이 회복하면서 제 계좌가 다시 원금까지 올라가고 하면서 실수가 좀 있어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 하면서 수익을 조금 쌓아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또 커뮤니티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이랑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죠. 저도 제 돈으로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불지는 못했어요. 처음 이제 계좌를 만든 게 이제 9월 9월 20 며칠 이때부터 27일인가? 계좌를 만들어서 23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라는 컨텐츠를 지금 유튜브로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계좌가 투입 자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으로 지금 5개월 동안 지금 계좌가 불지 못했어요. 지금 4개월 동안 계좌가 불지 못했는데 커뮤니티에서 이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없을 거예요. 매매를 하는 대로 이대로 지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보면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감을 완전히 찾았어요. 주식 투자에 대한 감을 완전히 찾았고, 저는 이제 일이랑, 이게 병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제 사업 준비와, 커뮤니티 운영에 4시간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굉장히 빨리빨리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죠. 차트를 보고, 자리를 보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커뮤니티 계좌는 이렇게 수익이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면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을 할 거다. 이 부분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 회원분들은 전부 나가세요. 제가, 가입비 부분들 원래 1개월 약관이 돼 있어요. 약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가입비 부분을 제가 전부 다 돌려드리고, 손실본 부분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신용이 만약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이 장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000만 계좌인데,
지금 우리가 계좌가 운용자금이 1000만원인데 주식 비중이 지금 이제 80% 정도 차 있죠. 주식 비중이 80% 정도 차 있고 손실금 30만원이면 계좌 손실률이 3%예요. 남들은 지금 이런 장에 계좌 손실률 뭐 40%에서 70%까지 이런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좌 손실률 3% 이거에 겁먹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좌가 바뀌어가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좌도 내 계좌도 그렇게 바뀌어갈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자 검증을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뽀록이 나요. 내 말이 구라빵이면 다 뽀록이 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턴어라운드 종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과거에 실적이 안 좋다가 실적이 확 개선이 되면서 돈이 잘 버는 기업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기업들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서 신사업, 자, 신사업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턴어라운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현금을 많이 쥐고 있다든가, 무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시스템에 뭔가 변화를 줬을 때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게 되죠.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는 종목들을 담아놓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되기만 어떻게 돼요? 자,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주식의 상승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이제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매도 시점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커뮤니티에서 종목을 많이 나누어 담아서 비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수와 매도를 비중을 나누어서 진입을 하고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는 매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들, 또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는 저성장 매수주, 이런 부분을 이제 골고루 담아가고 있다. 지금 보유 종목이 30종목이 넘어갔어요. 자, 보유 종목이 이렇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급락이 와도 각각 섹터, 급락 섹터, 지금 급락 섹터는 간단하죠. 과거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가 OCI가 있었다 그러면 트럼프 악재 관련주. 자, 트럼프 악재 관련주가 뭐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하고 OCI,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급락을 맞았었죠.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했잖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눌려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많이 눌려있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전기차 관련주 이런 부분들은 진짜 회복을 많이 해서 이때 하락했던 부분을 넘어선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사드 관련 악재.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 자,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뭐 이런 부분, 뭐 면세점 관련한 주식들, 뭐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이런 주들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자,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투매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단톡으로 커뮤니티 회원들한테는 마인드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포트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지속하게 되면 운영기간에 따라서 점점 안전성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수익금은 지속 쌓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계좌 운영한 지 8일 됐어요. 계좌 운영 시작한 지 지금 8거래일이에요. 자, 1년에 224거래일 중에 보통 그냥 평균 쳐서 224거래일 정도 1년에 이제 주식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8거래일이면 자,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부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회원분들의 마인드를 갖추는 시기가 저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마인드를 우리 회원분들은 다 가질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긴 관점으로
그때 따라서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되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편입을 하는 종목들은 일봉상에서 이제 역배열 상태, 그러니까 224일선을 224일선과 60일선이 이제 거꾸로 있으면서 역배열 상태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바닥 구간에서 횡보 중인 종목들을 대부분 포트에 담아 놓았죠. 그런데 분석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시스템 있죠. 바닥을 확인하는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바닥을 확인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은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에 대한 게 오차 범위가 있다 그래도 자, 3% 이내예요. 이 내가 한 분석의 오차 범위는 항상 제가 이 부분도 원칙을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3% 이내예요. 그럼 우리가 종목을 30개 담았다 그러면 자, 그 중에 한 종목이나 많으면 두 종목이나 자, 이 분석이 무언가 오류가 있을 확률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자. 자, 시간이 좀만 지나서 길게도 필요 없어요.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지는 걸 봐서 2주만 지나면 조금은 돌아선다. 이 2주가 지났을 때 이제 확 돌아서게 되면 이제 상승힘이 더 강하게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조금 돌아서면 우리는 차익을 많이 챙겨놓고 현금을 또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 왜? 우리는 장기 투자자니까. 자, 제가 뭐 확률적으로 우리 이겨 있어요. 이미 주식은 상패해도 100% 손실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자, 10,000% 상승이 가능한 것이 주식이다. 종목이 100배 성장하면 10,000% 수익이 납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0원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회사 자산이 100만원이 돼 있으면 이게 100배 성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 앞으로 많이 이제 그냥 지구 전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융합이 되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체크해서 담아가면 된다. 그러면 남들은 이제 2에서 10만원 버는 거 20만원, 30만원 벌어서 인건비가 올라가서 좋아할 때 우리는 그 10만원으로 300만원, 3천만원 벌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거는 앞으로 몇 년만 지나도 검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턴어라운드 종목을 턴어라운드가 된 다음에 진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해요. 턴어라운드 종목의 진입 시점. 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라 그러면, 재무구조만 탄탄하다 그러면 자금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럼 상황이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그냥 100%에서 300%씩 날아갑니다. 기본으로 날아가요, 기본으로. 이때 조금 괜찮은 종목들은 1000%씩 날아가요, 1000%씩.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종목들이 날아가고 이제 호재 뉴스가 막 도배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우리는 팔고 나온다. 근데 보통 개미들은 왜 99.9%가 그때 프로가 그때 죽는다? 이게 막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종목들을 담기 시작하죠. 그러면 꼭지에서 내려오는 데는 얼마나 걸린다? 꼭지에서 바닥을 찍는 데는 2년이 걸려요. 대부분 보통 꼭지에서 바닥을 찍는 데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빠르면 1년. 빠르면 1년 정도 걸리고 길게는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가 자, 빠르면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못하는 거예요. 자, 종목이
꼭지에서 사서 바닥까지 8년 동안 빠지고 있는데 8년을 버텨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또 한 3년, 4년이 걸린다고 보자고요. 그럼 12년 동안 그 종목을 그냥 갖고 있으면 거의 본전할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매매를 해갖고는 절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원칙이 수립이 돼 있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턴어라운드가 확인되기 전에 편입한다.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상이 가능한 부분에 집중을 해라. 우리는 이제 예상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 그런 악재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하락폭이 컸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었을 때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왜? 주식은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다.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중국 관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바닥 시점이 잡히게 되면 6개월 후에 이게 확정돼서 그렇게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됐을 때 그 관련주들은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미리 선반영돼서 그래요. 6개월 후에 이게 중국이 지금 한류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처럼 그동안 이제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회사, 그 관련 회사들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악재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현실화되게 되면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없게 돼요. 왜?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6개월 기업들이.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흑자 기업이 조금의 소폭의 적자로 변환을 한다든가 수익을 100억을 보고 있었는데 수익이 갑자기 10억이 됐어요. 그럼 주가는 많이 빠져 있었겠죠. 많이 빠져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주가는 항상 이렇게 선반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게 악재인가, 장기적인 악재인가, 단기적인 악재인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관련 이 악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장기적인 악재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악재라고 보는데 또는 이제 호재 요인도 있다. 근데 지금 보면 대만이라든가 베트남, 자, 필리핀, 자,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성장이 가속화될 거예요. 이 성장이 가속화되게 되면 중국 이런 거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쪽으로 시장을 개척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지금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큰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격을 크게 보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전 지구 전체 이제 뭐 인도라든가 지금 성장국가 있죠. 이런 데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짚어가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4차 산업은 융합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지구 전체가 변할 거예요. 제조업도, 그리고 서비스업도, 관광산업도, 미디어 분야도, 각종 벤처, 스타트업, 뭐 소기업, 대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모두 다 변할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직접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들을 다 입힌다는 거죠. 제조업에도 입히게 될 거고요. 모든 부분들에 다 입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업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4차 산업을 이제 무시하고 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자, 도태되겠죠. 망할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이 이제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기계가 대처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 자, 생산량이 뭐 줄어들고, 뭐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떠들어대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사람이 그만큼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게 되니까 인구가 줄게 되잖아요. 인구가 왜 줄어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주는 게 왜 이게 악재냐고요. 이제 인간들만 계속, 사람들이 계속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점점. 생산 인구는 지속 감소해야 된다. 왜냐면 기계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물가 같은 부분이라든가, 자, 상대적으로 빈부격차. 여기에서 오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 안 돼요. 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많이 낳잖아요, 자식을. 아프리카 등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자식을 많이 낳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거.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무언가 생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질에 길들여지고 이제 물질에 길들여지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가 추가됩니다. 뭐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만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자, 내 자식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면은 당연히 부도 이렇게 점점 나누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부자들이 자식을 예를 들어서 5, 10 낳았어요. 부자들이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 그 자식들한테 그 부자의 자본이 나누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 가난을 나눠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자들이 자식을 점점 많이 낳으면 자연스레 자, 부가 나누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는 왕이 있었죠. 그 왕 같은 부분이 생각을 해보면 자, 좀 어떻게 보면 그 부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맨날 병에 걸려 죽고 자, 일만 죽어라 하고 자, 그냥 밥만 챙겨 먹고 사는 거죠. 그 부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나는 그 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조금 평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가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진짜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쪽 부분에 이제 창의력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꼭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을 보면 알겠죠. 자, 악재가 해소되는 것도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상황을 보면 중국발 사드에 대한 위협이 자, 사드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드라는 부분을 사드 설치를 이제 미국 사드라는 그 미사일 그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미사일에 대한 부분을 미국과 협력을 해서 지금 갖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국방력의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자, 당연히 필요한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그 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중국과 교류를 활발히 해서 자, 북한보다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더 친해지면 이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사드라는 건 이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던졌다 그러면 그걸 진짜 사드로 방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G2라 그래가지고요.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이에다 끼고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힘이 더 세, 네가 힘이 더 세 하면서. 자, 사이에 껴서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럽잖아요. 뚜껑 열린다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는데 왜 우리는 새우야, 새우. 그러니까 걔네 둘이 싸우면 우리는 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화합,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사드라는 부분이 과연 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핵을 만들어야죠. 사드에 대한 사드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이 아니고 핵을 만들어서 오히려 니도 던지면 나도 던진다?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냐고요. 물론 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좀 뭔가 객관적으로 좀 창의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제대로 판단을 못 하겠지만, 판단을 하기는 애매하지만 내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교류를 이렇게 단절시킨다 그러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롯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무슨 회사가 반토막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사실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하게 되면 큰 타격을 입겠죠. 자, 마트도 여러 곳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똑같은 백화점뿐인데, 현대백화점이나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중국에 그렇게 진출해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현대백화점은 지금 면세점을 지금 개업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준비 중인 거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 실적이 그렇게 크게 지금 나빠진 지표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게 그 부분이에요. 중국에서 이렇게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도 이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한 거예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중국이 이제 이 압박 정도를 더 강화하겠다 하니까 또 폭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유 없는 폭락. 이 부분이 확인이 되기 전에 이유 없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 항상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자,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자,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원칙을 만들었을 때 위기 때마다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OCI 같은 그런 종목들처럼 그런 큰 상승을 맛볼 수가 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계속 반복돼요.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달에 매번 있어요. 매번 이런 섹터가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기업은 탄탄하고 괜찮은데 이런 대내적인 악재라든가 변수에 의해서 폭락을 하는 구간이 생겨요. 자, 폭락이 왜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폭락이 생기는 이유는, 자, 언론에서 두들겨요. 자, 사드, 중국 압박, 자, 한국 위험하다, 이러다 롯데 망한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자, 객관성이 필요 없어요. 일단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 사람들이 귀가 얇은 사람이 이제 조금 남들 얘기에 좀 무심한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냥 옆에서 친구가 이런 얘기해도 와, 혹해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주식 얘기해도 사람들이 혹 하잖아요. 그리고 공감이 딱 가면 그걸 믿어버린다고. 근데 언론이라는 파급력은 엄청난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9시 뉴스, 8시 뉴스, 7시 뉴스, 11시, 12시 뉴스, 뉴스마다 다 있는데 뉴스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지금 시점이 아니다. 자, 부동산도 계속 위기설이 있는데 부동산은 좀 얘기가 달라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아. 왜? 이건 현실이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내가 일단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투매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불안하니까 팔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투매 구간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때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일주일만 지나고 당장 다음 주에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세요. 자, 봐봐. 내가 저번 주에 했던 말 맞지? 이런 얘기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OCI. 얼마나 좋아요. OCI라는 그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종목을 추천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미친놈. 근데 댓글로도 계속 달렸어요. OCI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제학자처럼 지들이 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악재가 있고 이렇게 위험해서 지금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냥 2주, 3주 만에 그냥 한 30%. 자, 30% 올랐어요. 20%에서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주에서 3주 만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악재에 나는 그냥 배팅을 했을 뿐인데. 왜? OCI라는 기업이 태양광이나 뭐 이 신재생 같은 경우가, 자, 트럼프가 뭐 내가 석유 개발을 하겠다. 그런다고 이 신재생 에너지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 이미 규모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입되어 있는 자본이 더 커요. 석유 산업 쪽보다. 매립 자원보다. 그러면 돈이 이만큼 더 많이 몰려있는데, 돈이 조금 몰려있는 이 시장의 힘을 더 받을 수가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나는 그 판단력을 믿은 겁니다. 자, 성공했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닥 구간에 막 폭락할 때, 자, 지금은 사실 이렇게 뭐 4%, 5%씩 해갖고 연이 이틀 빠지고 뭐하고 하면 사야 돼요. 물론 기아차라는 종목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뭐 갤럭시 뭐 해갖고 뭐 불나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리콜 받고 하면서 7% 8% 빠졌을 때 지금 담으면 된다. 근데 난 돈이 없으니까 못 담는다. 그때 담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자, 200만원까지 그냥 올라가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게 다 맞았어요. 다. 왜? 폭락이었기 때문에. 자, 틀렸던 게 단 한 개도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개도. 물론 근데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뭐냐, 빠졌는데 거기서 회복은 분명히 해요. 왜? 바닥 구간에 있으면 회복은 분명히 해요. 뭐 종목이 꼭지에서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얘기가 다르겠죠. 바닥 구간에서 빠졌으면 회복은 분명히 하는데, 회복을 했다 장기적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다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폭락은 무조건 그 자리를 메우고 갑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 부분은 앞으로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자, 오늘 뭐 신세계는 그냥 5%, 6%씩 빠지고 있죠. 이렇게 담으라고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제가 이거 두 종목 말고 또 다른 두 종목이 있죠.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슈나님, 제가 지금 영상 제작 중이니까 이거 제작 끝나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담으려고.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뭐 살펴본 내용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자, 턴어라운드라는 걸 꼭 실적, 기업이 실적에만 적용해서 보지 말고, 자, 위기와 악재를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단어다.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턴어라운드라는 이 말 한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자, 손이 나가질 않아요. 왜?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파는데 어떻게 지금 살 수가 있냐. 무서운데.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이 부분에 제가 오늘 얘기했던 종목들, 자, 다음 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주 금요일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당장의 움직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 지금 우리 계좌 손실 중이 30만원 손실 중이고, 자, 수익 확정금이 3만원이다. 이게 다음 달에 어떻게 변해 있는지 자, 살펴보자. 자, 우리 커뮤니티, 이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제 거래일 중에는 매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이 될 거고, 자, 증인이 누가 있냐? 야, 네가 커뮤니티에서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랑 우리 회원분들이랑 친인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 편일 이유가 없어. 왜?
자기 돈 손해봤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우리는 함께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보자. 야, 이번에도 우리 톡톡이가 또 뻥카를 치는 건지,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네. 그러면서 신용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한 일주일을 지켜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는 장기 투자자니까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렇게 현혹되지 말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자, 광고 시청도 좀 부탁드릴게요.